안녕하세요. 말총신경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현상, 즉 징조라고 불리는 것으로부터 여러분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예측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속의 징조로 점을 치는 방법이죠. 뭐 사주 공부할 필요도 없고요. 이건 제가 설명드리는 거 잘 들으시면은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그 전에 알아야 할 게 음양오행과 육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음양오행은 음양까지도 필요 없어요. 뭐 목화토금수, 즉 뭐 나무, 불, 그 다음에 흙, 그 다음에 쇠, 그 다음에 물, 이 5가지 기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에 육친, 이제 뭐 아버지, 아내, 자식, 또는 뭐 문서운, 재물운,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을 다음으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속에서 그 징조를 통해서 점을 치는 방법을 여러분께 설명드릴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오시면은 금방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행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오행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목화, 토금수 이 5가지의 기운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불, 흙, 쇠, 물 이 5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자동차는 어디에다 분류를 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는 나무, 이 목에 분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마차를 전부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물레방아라든지 이런 기기류를 모두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이 오행이라는 게 옛날에 나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기계류는 나무에 분류를 합니다. 그럼 우리 인체기관 중에서 눈은 어디에 분류할 수 있을까요? 네, 눈은 불로 분류를 합니다. 화의 기운으로 분류를 하죠. 왜냐하면 눈은 빛을 보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화의 기운으로 분류를 합니다. 물의 기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의 기운에는 인터넷, 전기, 전자, 유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터넷이란 것은 정보의 바다이고요. 또 정보가 흘러가는 곳이고요. 그리고 형체가 없습니다. 물이라는 것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항상 흘러다니고요. 형체가 없고요. 전기라든지 전자 마찬가지죠. 뭐 전기는 뭐 전류, 뭐 전압, 그다음에 형체가 없고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칼은요? 칼은 당연히 쇠에 들어가겠고요. 토의 기운에는 음식이라든지 뭐 밀가루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밀가루가 흙과 성질이 좀 비슷합니다. 물에다가 밀가루를 부어보세요. 물이 싹 흡수돼 버리죠. 그래서 밀가루는 물을 이깁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토로 부고요. 그리고 음식도 토로 부는 게 모든 재료들이 흙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여깁니다. 특히 농경사회에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봤어요. 자, 이 오행에는 서로의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나무는요. 불을 생합니다. 도와줍니다. 불이 이게 타려면은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불에다 나무를 부어버리면 더욱 활활 타오르겠죠. 그래서 나무는 불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생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2가지의 관계는 상생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불은 흙을 생합니다. 불이 타고 남은 재가 흙이 되겠죠. 예전에 그 화전민들 있지 않습니까? 왜 화전을 했냐면 그 불을 태웠냐면 불이 타고 나면 그 남은 재가 흙을 비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걸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흙은 금을 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석이라든지 아니면 쇠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원석이 흙으로부터 나옵니다. 흙 속에 다 들어있죠. 그리고 물은 금이 생을 합니다. 금으로부터 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하수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 속에서, 그러니까 바위 속에서 물이 나오죠. 바위 속에서.
우리가 지하수를 얻을 때는 바위를 뚫고 파이프를 박아서 끌어올리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은 나무를 생하는데요. 이건 뭐 나무가 자라는데 당연히 물이 필요하겠죠. 실제로 물만 있어도 나무는 잘 커갑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생하는 관계가 있으면 서로 이기고 지는 대립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그걸 극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나무는요, 흙을 극을 합니다. 요거 착각하기 쉬운데요. 서로 상생 관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닙니다. 나무는 흙을 극을 합니다. 나무의 뿌리는 흙으로부터 온갖 영양분을 다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흙이 죽게 만듭니다. 농사 오래 지으면요, 그 흙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비료라든지, 그다음에 좀 그 흙을 쉬게 한다라든지, 나무는 흙을 극을 합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예를. 그리고 이 흙은 누구를 극을 할까요? 흙은 물을 극을 합니다. 이 물이라는 것이 흙이 뿌려지면은 이게 꾸정물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흙에다가 한번 물을 부어 보세요. 물이 싹 사라져 버리죠. 흡수되어 버리죠. 그래서 흙은 물을 극을 한다라고 합니다. 물은 이 불을 극을 하고요. 이거 대표적인 거죠. 불에다가 물을 부어 버리면 불이 꺼지죠. 그리고 이 불은요, 쇳덩이를 극을 합니다. 이 쇳덩이를 녹이려면은 쇳덩이를 불 속에 넣는 수밖에 없겠죠. 용광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쇠는요, 나무를 극을 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서로 그 상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와 쇠는 상극이다, 물과 불은 상극이다, 나무와 흙은 상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도끼로 나무를 베고 쇠톱으로 나무를 베고, 이런 관계를 상극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관계를 알았으면은 이제 육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원래는 이 육친이 좀 복잡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뭐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네이버 지식백과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육친이라고 쳐보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이게 다 뭐 형제, 자매, 뭐 자녀, 부모 뭐 이런 가족 관계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이 오행에 붙어서 움직이게 됩니다. 서로의 관계를 갖거든요.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우리 철학관에 가시면은 뭐 당신은 금의 성질을 가졌고 뭐 불의 성질을 가졌고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듣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 자신도 이 오행 중에 하나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잡아 볼게요. 이 나무의 기운은 나라고 봅시다. 그럼 내가 생하는 것은 무엇이 될까요? 자식이 되겠죠. 그럼 나를 생하는 건요, 부모님입니다. 그럼 극을 하는 것도 존재하겠죠. 나를 극을 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무엇에 얽매여 살아가나요? 바로 직장입니다. 이 직장은 한자로 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관. 한글로 쓸게요. 그럼 우리가 극을 하는 것도 있겠죠. 우리는 무엇을 극을 하나요? 돈입니다. 재물을 말하죠. 우리는 항상 어떤 물건, 물질, 재물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재물에게 있어서 이 재물이 없어지는 것은 우리가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재물을 극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뭐 때문에 일을 하죠? 돈 때문에 일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계속 다니는 이유는 재물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물은 직장을 생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돈을 벌죠? 먹고 살려고요. 뭐 먹고 살려고도 있지만은 자식 때문에 돈을 법니다. 그래서 자식은 돈을 생합니다.
사실 이 자식에 이따가 설명드릴 거지만 의식주의 개념도 들어 있습니다. 먹고 살기라는 의미도 사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관은 부모를 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취업을 하고요. 우리가 일을 하고 이러면 부모님들께서 조금 우리를 키우시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을 해야지 부모님이 조금 편해지겠죠. 직장을 얻고 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취직하면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더 파생해서 나가 볼게요. 나와 동급에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형제 자매 물론 포함입니다. 다음으로는 친구, 동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내가 목이라면 나의 오행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화의 기운에는 자식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간단하게 언급했는데 의식주라는 것도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나에게 딸려 있는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 나에게 딸려 있는 것들요. 자식, 의식주 플러스 애완동물. 애완동물을, 그러니까 반려견 뭐 이런 반려동물들을 자식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죠. 더불어서 나에게 딸려 있는 물건, 뭐 내 자동차, 내 휴대폰, 이런 것들 포함됩니다. 그리고요, 이 재물에는요, 남자분들은 여기에 여자, 우리가 돈이 있어야지 여성을 만나기 수월하죠. 그리고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이 직장에 남자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관운이 있다라는 것은 남편 운이 있다 이런 얘기도 됩니다. 그리고 남자가 재물운이 있다라는 것은 여자 운이 있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문서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게 될 때 주로 문서로 받게 되죠. 부동산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들도 서로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맞는지 안 맞는지 보세요. 우리가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보통 뭐 고부 갈등이라든지 뭐 시월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여기 보면은 재성, 재물운은 부모운을 극을 하죠. 그리고요, 자, 우리가 자식 때문에, 여자분들은 특히 그래요. 자식 때문에 직장을 휴직을 하거나 쉬는 경우가 많죠. 뭐 관두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자식이 직장을 극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 임신한 기간에 남편분하고 약간 사이가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식은 남편을 극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재물 때문에 뭐 형제들 간에 다투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또 재물 때문에 부모를, 이런 나쁜 경우지만 부모를 죽이는 그런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은 부모를 극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문서는 자식을 극을 한다, 부모는 자식을 극을 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건 외우시는 게 편해요, 설명드리는 것보다. 그리고 나는 재물을 극을 한다, 나는 직장으로부터 극을 받는다, 또는 내 친구, 동료는 재물을 극을 한다. 우리가 뭐 보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재물이 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요, 이 직장은 내 친구를 극을 하기도 합니다. 내 동료를 극을 하기도 하고요. 내가 직장에서, 자, 관운이라고 하죠. 내가 직장에서 진급을 하게 되면요, 내 주변 동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겉으로는 좋은 척 하겠지만 싫어하는 사람들, 질투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관운이 들면은 내 주변 인간관계가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질투를 받는다라든지 시기를 받는다라든지. 자, 여기서 파생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제부터 생활 속에서 어떻게 어떤 징조들로 나의 가까운 운을 점쳐볼 수 있는지 설명드릴 거예요, 본격적으로. 자,
화의 기운이라면 어떤 물건, 지금 여기 현재로서는 물건이 되겠죠. 내가 목이라면 화가 자식, 애완동물,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자, 형광등이 나갔어요. 아니면 뭐 LED 조명 이런 것들이 집에 전구가 갑자기 나가버렸어요. 그럼 우린 무엇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물건이 나왔으면 같은 물건이 또 고장이 날 수 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이라면 자, 불의 기운에 해당하는 물건이 되겠죠. 불의 기운에 해당하는 물건은 실제로 제 예인데요. 제가 가게에 제 사무실에 조명이 나가버렸어요. LED 조명이 원래 수명이 긴데 이게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새로 샀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휴대폰 액정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나갔느냐? 물에 빠졌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불을 극하는 건 물이죠. 불을 극하는 건 물입니다. 진짜 물 속에 빠졌어요. 그래서 같은 불의 기운이 휴대폰이 나갔죠. 그리고요, 제 차도 펑크가 났습니다. 제 차는요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제 물건이기도 하지요. 그렇죠? 이게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요 몇 달간에 계약이란 걸 했습니다. 새로운 집을 샀습니다. 자, 이 불을 극하는 건 물이라고 했는데 물의 기운에 뭐가 있나요? 문서가 있죠. 맞죠? 부동산을 했습니다. 그쵸? 신기하죠? 자, 그럼 이런 것들로 우리가 또 다른 것도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여자가 생겼다. 재물이 생겼다. 그러니까 갑자기 돈이 들어왔어요. 그렇다라면 의심해 봐야 될 게 부모님이 좀 안 좋거나 뭐 문서, 시험 이런 것들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여자를 만났어요. 여자를 만나서 자, 이 여자가 토의 기운에 해당하니까 토는 흙은 물을 극을 하죠. 그럼 이게 물의 기운이 나빠겠죠. 그럼 물의 기운에 뭐가 붙어 있어요? 문서가 붙어 있죠. 부모가 붙어 있고. 이 여자 때문에 부모님을 소홀히 해서 부모님과 관계가 좀 나빠지거나 아니면 내가 학생이라면은 어떤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여자친구와 논다고 성적이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 자, 내가 직장에서 아까 설명드린 거 진급을 했어요. 진급을 했다면 당연히 주변 친구들이라든지 진짜 직장 동료 외에도요, 내 친구들이라든지 뭐 내 친구들 중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든지 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요. 자, 이런 걸로 내가 최근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내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현상들을 바탕으로. 다른 예를 하나 또 들어볼게요. 내가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그럼 직장운이 안 좋은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학생이라면 학교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 있죠. 흔히 CC라고 합니다. CC. 대학교에서 남자친구와 같은 과 내에 이렇게 같은 학교에서 사귀었는데 그래서 헤어지고 휴학을 하시는 분들 꽤 많죠. 제 여동생도 그랬던 것 같은데 여하튼 그럼 그런 걸 보면은 남자친구가 안 좋다 그러면 학교, 직장 이게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이 육친을 설명드렸어요. 어떻게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쉽게 설명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조금 부족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의껏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